중소중견기업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TV를 책임지고 있는 윤책임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 주식, 일명 차명 주식에 대해 문제점부터 해결 방안까지 총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의신탁 주식이 무엇이냐면 회사의 주식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함으로써 실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본인 명의로만 금융거래가 가능해졌고 2014년 12월부터 차명 거래가 일절 금지가 됐는데요. 그럼 굳이 이런 명의신탁 주식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옛 상법 규정 때문인데요. 상법 개정 전에는 주식회사 설립 시에 발기인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1996년 9월 30일 이전까지는 발기인 7명, 2001년 7월 23일 이전까지는 발기인이 3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명 주주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상법에서는 1인 주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무거운 세금 회피나 재산이익 목적이 있는데요. 특수관계인 포함 주식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되어 간주취득세와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와 증여세 회피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명의 개설을 했다가 추후 상속인에게 이전해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그리고 배당소득세에 대한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잘못된 컨설팅을 받거나 대표의 신용 문제로 본인 명의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기가 어려워 다른 사람을 내세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명의신탁 주식이 있으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우선 보유하고 있을 때는 첫 번째,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번창하게 되면 명의수탁자가 변심하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증빙자료를 통해 소송을 진행해서 소유권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명의수탁자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사망할 경우 그의 상속인들에게 주식이 상속되기 때문에 주식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는 명의수탁자가 신용상의 문제로 인해 명의신탁 중인 주식이 압류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했을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법정소송이 불가피하며 회수하기도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활용 시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해 주식 보유 비율이 50%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원시 리스크인데요. 환원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주식의 양수도가 있다면 양도세가 발생할 것이고 실소유자로 확인이 되어 환원이 되더라도 명의신탁 시점의 주식가치에 대한 증여세와 명의신탁으로 존재했던 기간 동안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세의 경우 30억이 넘으면 50%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현재 과세당국은 국세행정 시스템인 엔티스를 개발해 개인의 주식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데이터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한 통합 분석으로 숨은 명의신탁까지 적발하고 있어 더 이상 보유 사실을 완벽하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명의신탁 주식을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과거 법인 설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 주식을 발행한 케이스라면 각종 불이익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과거 법인 설립을 위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했어야만 했던 사정을 참작하여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제도를 통해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하여 보다 간편하게 실소유자 명의를 환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선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있는데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상법상 법인 설립 규정으로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며 실명 전환일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이며 그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할 경우 가능한 제도입니다. 위에서 말한 자격 요건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2017년 5월 1일부터 실제 소유자별 주식 발행 법인별로 실명 전환한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미만일 것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필수 제출 서류인데요.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 주식 발행 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수탁자 인적사항, 명의신탁 및 실명 전환 경위 등에 관한 확인서입니다. 이 외에도 주식대금 납입이나 배당금 수령 관련 금융증빙, 주청의사록, 신탁약정서 등 명의신탁임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만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실제 소유자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고 나면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요. 신청서 내용과 제출 증빙 등을 근거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 실명 전환 시 가액이 20억 원 이상이거나 실제 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할 때에는 명의신탁 주식 실명 전환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처리합니다. 이 제도는
실제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제도이며 명의신탁자가 납부할 세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주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결과에 따른 납세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실제 소유자 인정과 불인정 둘로 나눠질 텐데요. 먼저 실제 소유자로 인정이 되면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증여나 양도로 보지 않고 당초 명의수탁자로 된 것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며 배당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하는데 명의신탁 당시 주식가액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이후에 증자나 배당한 경우에는 그 당시 주식평가액에 따른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반 부가제척기간보다 긴 증여세 부가제척기간은 무신고의 경우 신고기한을 포함해 15년 3개월로 기관이 경과한 명의신탁 주식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상속증여재산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특례 부가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상속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 소유자로 불인정되는 경우인데요. 이를 거래 실질에 따라 양도 또는 증여로 모아 유상거래일 때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며 무상거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데요. 명의신탁 당시가 아닌 현재 시점으로 과세가 됨으로써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제도는 비상장 법인들이 명의신탁 주식을 해결하기 위해 크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격 요건이 되어 대상자에 해당하는데도 조세회피에 대한 내용을 증명하지 못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며 또한 명의신탁 주식을 인정받더라도 그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납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명의신탁 주식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하지 못할 시에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즉 당사자 간의 합의나 소송 등에 의해 명의신탁임을 입증하는 방법인데요. 이는 명의신탁자 주식이라는 사실을 신탁자가 입증을 해야 하며 명의신탁 당시의 통장거래 내역, 진술서 등 입증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명의신탁 해지 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가 있어 필히 증빙자료 입증 가능성을 전문가를 통해 확인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입증이 가능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면 그러지 못할 때 회수하는 방법으로는 증여 또는 양수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명의수탁자가 실제 소유자에게 명의신탁 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 시에는 실제 소유자가 주식대금을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명의수탁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 외에 자기 주식 매입, 특허권 자본화를 통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가치평가 방법, 취득 절차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전문가를 통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은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 또는 가업승계를 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니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환원 과정에서는 세금이 아예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대한 절세를 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발행 및 보유기간과 규모, 현재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한 뒤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므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명의신탁 주식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엔 더 궁금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